안녕하세요. 먼 길을 돌아서입니다.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다수의 책 퓰리처상 소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퓰리처상 소설 부분에 대해서 특집 방송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 많은 양입니다. 퓰리처상 소설 부분 작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저조차도 몰랐습니다. 모든 작품을 완독하고 퓰리처상 특집 방송을 실시하려고 했던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떻게 수정하여 본 방송에 임하게 될 건지 그 프리퀄 방송을 실시하려고 오늘 촬영에 임하는 것입니다. 본 화면에 있는 작품 등은 총 43작품입니다. 퓰리처상 소설 부분이 아니고 특별상을 받은 뿌리까지 포함시키면 총 44작품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반절 이상을 완독했습니다. 자, 반절 이상을 완독하고 퓰리처상 특집 방송을 하기에는 뭔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읽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완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대표성 있는 작품은 반드시 있고 본 방송에 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퓰리처상 본 방송을 위해서 가장 대표성 있는 작품이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외부의 어떤 권위 있는 자가 선정해준 가장 대표성 있는 작품에 대한 선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결과 인공지능의 도움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챗 GTP의 도움을 빌리기로 했던 것이죠. 그러나 챗 GTP 하나만으로 퓰리처상 수상작 중에 가장 대표성을 띈 작품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 역시 객관성과 보편성을 담보하기는 뭔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중에 가장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4개의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해서 지난 100년간 퓰리처상 소설 부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작품 10권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선정 기준은 시대적 중요성, 문학적 위상,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 각 10권을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챗 GTP에서 선정한 10권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한국어로 질문을 했더니 엉뚱한 답변을 하곤 했습니다. 이를테면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가 퓰리처상 소설 부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작품 10권 중에 하나라고 답을 내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어로 질문하는 걸 그만두고 영어로 질문을 했어요. 영어로 질문을 했더니 올바른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챗 GTP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권을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록을 가지고 또 질문을 했어요. 영어로 또 질문을 했더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또 10권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질문을 했고 10권을 선정했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딥식에서도 같은 질문을 통해 10권을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의 표로 이렇게 작성을 해봤어요. 이 화면에 보이는 각 10권의 리스트를 본다면 4개의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모두 동일한 작품이 3권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앵무새 죽이기, 분노의 포도, 빌러비드였습니다. 어떤 인공지능을 사용하더라도 앵무새 죽이기, 분노의 포도, 빌러비드는 모두 가치 있는 작품이라는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제가 파란색 글씨로 표현한 것은 4개의 인공지능 서비스 중에 3개가 가장 가치 있는 작품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녹색 글씨는 4개의 인공지능 서비스 중에 2개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작품을 선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정한 모든 작품을 다시 제가 순서대로 나열해 봤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했더니 총 18권에 대한 순서가 매겨졌습니다. 1번이 가장 가치 있는 작품이고 18번이 가장 가치가 덜한 작품이겠죠? 그렇다면 이 18권은 제가 반드시 완독을 하고 퓰리처상 특집 방송 본 방송을 실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공지능이 선정한 가장 가치 있는 퓰리처상 소설 18권을 제가 소장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가장 가치 있는 책으로 선정된 앵무새 죽이기. 이것은 하퍼리가 쓴 작품이고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어떤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죠. 완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앵무새 죽이기는 완독도 했고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인공지능이 두 번째로 선정한 작품은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입니다. 분노의 포도는 대공황 당시에 대기근이 발생해서 생존을 위해 서부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분노의 포도는 저는 완독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빌러비드입니다. 토니 모리슨의 작품이죠. 흑인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토니 모리슨의 대표작 중에 한 권입니다. 빌러비드. 노예제가 남긴 깊은 잔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빌러비드를 아직 완독을 못했고 읽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완독하지 못한 최초의 작품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더 로드입니다. 영화로도 개봉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국내에서는 유명합니다. 인류가 멸망 상태에 도달해버린 가운데 깊은 부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 로드는 제가 완독했습니다. 다음은 캐벌리어와 클레이의 놀라운 모험입니다.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고 이것은 절판된 상황입니다. 저는 절판된 상황이기 때문에 1권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요. 2권만 따로 구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1권은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습니다. 도서관에서도 별로 책이 있지 않아요. 저는 국립세종도서관까지 찾아서 서고에 있는 책을 빌려서 모두 완독을 했습니다. 이 책은 2차 세계대전 전 유럽 이민자인 캐벌리어와 뉴욕에 살고 있는 클레이가 만나서 어떤 만화 산업에 뛰어들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지금 절판되었지만 상당히 인정받는 제품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흥미성도 크고요. 캐벌리어와 클레이의 놀라운 모험이었고, 6번째로 순수의 시대, 이디스 워튼의 작품이죠. 이 책은 제가 전자책으로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순수의 시대는 제가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랜섬 더브는 국내에 번역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책은 서부 개척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미국에서 드라마로도 개봉되어 아주 유명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번역본은 없다. 그 다음 8번째, 컬러 퍼플. 흑인 여성 작가 최초의 필리처상 수상자 앨리스 워커의 작품입니다. 이 책 역시 인종차별과 흑인 여성 페미니즘적 요소도 들어가 있는 작품입니다. 컬러 퍼플은 제가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완독해야 할 책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9번째,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 이 책은 상당히 국내에서 대중적으로 평가가 좋죠.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일어난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죠.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은 이 작품성과 흥미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읽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황금 방울새, 도나타트. 21세기에 선정된 퓰리처상 중에서 가장 각광받고 유명한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판매고도 제일 많았다고 해요. 저는 이 황금방울새를 아주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그 강렬했던 이야기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방울새가 그려진 그림인데 그 그림이 도난을 당하죠. 그림을 쫓는 과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21세기의 미국으로 이주자들의 이야기도 더불어 다루고 있습니다. 황금방울새는 역시 작품성과 흥미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좋은 책입니다. 저는 완독을 했었고, 그 다음에 11번째,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콜슨 화이트헤드의 작품이죠. 콜슨 화이트헤드는 이거 말고도 여기 보이는 니클의 소녀들까지 2권을 퓰리처상 수상작으로 보유하고 있는 흑인 작가입니다.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는 흑인 노예 탈출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도 제가 역시 완독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이 특별상이지만 뿌리, 알려진 세계, 빌러비드, 컬러피플, 니클의 소년들, 이런 책들은 모두 흑인과 관련된 노예제 또는 인종차별과 관련된 책이죠. 따라서 퓰리처상 수상작 중에서는 이 흑인과 관련된 인종차별적 이야기가 많이 수상작으로 선정됩니다. 아무튼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덧붙여봤습니다. 그리고 12번째, 미들섹스입니다. 자, 미들섹스는 원래 번역본이 있었는데 절판되었다가 2025년 2월달, 이번 달에 이렇게 민음사 세계문학전집에 포함되어서 재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양성애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양쪽 성을 모두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읽고 있어요. 아직 완독을 못했다는 뜻이죠. 미들섹스였고, 그 다음에 어쩌면 이 모든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은 이 작품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일반 독자에게 완독률이 가장 높은 책은 바로 이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가 되겠습니다. 노인과 바다는 완독률이 높은 이유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 분량에 있지 않을까. 분량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좋은 작품 중에 분량이 작은 작품이 가장 유명세를 떨게 되는 게 이 보편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노인과 바다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다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죠. 이것은 뭐 본 작품 시간에 별도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역시 대중적으로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열린 책들 상중하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작품 중에 가장 분량이 거대한 작품이죠. 저는 지금 중까지 읽었습니다. 종이책으로 읽기가 너무 힘겨워서 전자책으로 읽고 있어요. 남북전쟁 시대를 다루고 있는 미국 남부만의 독특한 문화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죠. 그 다음에 15번째, 길리아드. 한 노년의 목사가 인생 막바지에서 자기 아들에게 신앙과 가족의 역사, 그런 것을 회고하는 식으로 기술하는 책이죠. 길리아드는 멜린 로빈슨의 대표작이고 상당히 유명하죠. 길리아드는 제가
읽고 있습니다. 16번째 책은 바보들의 결탁입니다. 존 케네디 툴의 작품입니다. 책 겉표지에서 느끼는 바와 같이 괴짜스러운 사람, 다시 표현하면 괴짜 천재의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아주 코믹스럽고 재밌는 책입니다. 이 책도 제가 완독을 했고 너무나도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보들의 결탁이었습니다. 공동 16위 올리브 키터리지입니다. 이게 어떤 작품이다라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잔잔함 속에 깃든 깊은 느낌 있는 책, 고독이라든지 어떤 일상에서 나오는 심도 깊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올리브 키터리지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저는 완독을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작품은 오스카 와우의 짧고 놀라운 삶, 주노 디아스의 작품이고 이 책도 상당히 유명하죠. 이 책은 오스카 와우라는 도미니카계 흑인 미국인 남자의 짧은 생애에 관한 이야기고, 덧붙여서 도미니카계 미국인이 겪고 있는 이주의 사유라든지 도미니카의 20세기 어두웠던 트루이오 독재 정부의 이야기와 같이 동시에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죠. 인공지능이 선정한 가장 가치 있는 퓰리처상 소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책을 한 번씩 보여드렸어요. 선정된 18개의 작품 중에 번역되지 않은 랜섬 더블을 빼고 17개의 작품 모두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10작품을 완독했습니다. 나머지 완독하지 않은 7작품도 반절 정도는 상당한 독서 진척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선정한 가장 가치 있는 퓰리처상 작품은 대부분 조만간에 완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 방송에서는 이렇게 인공지능이 선정한 가장 가치 있는 작품만을 이야기할 것이냐? 그건 아니죠. 전체를 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오늘 퓰리처상 본 방송에 앞서서 프리퀄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뭐 어떤 작품의 특징이나 작품에 대한 평가를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본 방송을 위해 이야기를 아껴둔 것입니다. 퓰리처상 소설은 독서인에게 상당히 유익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주제에 지나치게 쏠리는 감이 없고 이야기의 분야가 매우 다양해요. 얼마나 다양한지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고아원 원장의 아들이라는 이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이 2014년 퓰리처상 수상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은 북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페이지 펼치자마자 북한 이야기가 바로 나와요. 김정일 동지도 나오고 상당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동조자는 베트남계 미국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이것도 역시 쉽게 마주보지 못하는 이야기고, 이 알려진 세계에는 흑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노예제의 주인은 모두 백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책은 흑인 노예주의 이야기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이하죠. 준파 라이리는 인도계 미국인이고, 필립 노스는 뭐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1000에이커 땅에서는 중서부 대평원의 땅을 둘러싼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데몬 코포헤드는 소위 말하는 백인 쓰레기라고 일컫는 비속어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힐빌리의 노래와 같이 소외받은 어떤 백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밤의 경비원 같은 경우는 루이스 어드리크가 인디안의 혈통을 가진 독일계 미국이죠. 그러니까 아메리카 원주민의 이야기가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명으로 빚은 집은 아예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의 작가가 쓴 아메리칸 원주민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도 역시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펄빅의 돼지, 펄빅은 뭐 중국에 계속 거주했던 여성 작가고 노벨문학상까지 수상했지 않습니까? 위대한 엠버슨가, 부스 타킨턴의 초기 수상작이죠. 솔벨로의 험볼트의 선물도 좀 특이한 이야기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퓰리처상 소설 부분 수상작들을 읽는다면 인간이 만든 이 거대한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되는 책들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프리퀄 방송이지만 시간이 그렇게 짧지가 않네요. 본 방송에서는 더 길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여기다가 추가로 몇 권 더 구입하면 40한 5, 6권 정도의 작품이 될 것인데, 그 모든 작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인데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해야 할 건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퓰리처상 소설 부분 본 방송에 앞서는 프리퀄 방송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을 들어서 했습니다.